출마 선언을 해버렸죠. 홍준표 지금 그렇죠. 이미 출마 선언했죠. 저도 좀 처음으로 공개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역에 뭔가 뭐 캠프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정말 침을 토하고 피를 토하면서 했던 걸로 보면 이들은 다 석고대죄의 대상들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이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또 공통점이 명태균 게이트의 파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자기들이 버젓이 조기 대선 이야기를 했고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다 1, 2등에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들의 잘못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학습효과지만 굉장히 빠른 복원력이다. 그래서 김 박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만 한다. 여차하면 정말 아주 보수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이 상태에서도 대선에서 황당한 결과까지, 근접한 결과까지 올 수 있다. 이미 여론조사해 보시면 48대 38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들 뭐 기관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다 그럼 민주진영 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잖아요. 이야, 국민 가슴에 총불을 겨누고 이런 친이 쿠데타 계엄 비상계엄 미친놈들인데도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 황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긴장하고 한시도 이걸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 함부로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저희가 꺼내기가 참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홍준표 지금 출마 선언했고 이준석 의원도 출마할 의사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제가 조금 전에 캠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캠프보다는 본인의 지지자들을 대구에서도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구에서 국힘 쪽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어쨌든 그 말은 캠프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제 수정을 하고. 자, 그러면은 유독 보수 진영에서만 왜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먼저 치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프레임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대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투쟁에서 탈환하는 데 가능하지만 수성이 약하고 수성이 약하다. 예, 보수는 지키는 데 강하고 더 강한 것은 복원력이라는 겁니다. 보수는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차떼기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바로 천막당사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바로 복원해가지고 정권력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차에 실린 현금을 차체 주는 거 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그랬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뭐냐면은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고요. 지금은 차떼기당보다 더 백척간두에 가 있습니다. 보수에서 특검 있지 않습니까?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밝히고 여기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래도 아니 저희 친족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 내려가면 싸웁니다. 야, 그래도 윤석열이가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하고 싸우는 그 오리지널 골수보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구 수성구에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나오신 분이 있어요. 똑똑하신 분이요. 사람들 다 그래요. 땡땡이가 최고니 그 사람 찍어야 돼. 그런데 그럽니다. 딱 투표장 앞에 갈 때까지는 그 사람 찍어야지 그럽니다. 근데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장을 딱 들고 그래도 내가 어찌 빨개이를 찍노 하면서 팍 찍고 나옵니다. 이제 이런 표라도 얻으려면요. 참 속된 말이지만 이런 표라도 얻으려면은 진정 반성하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정 안 되면은 구걸하는 표라도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보수가 살 길입니다. 여기 명태균 패러독스를 다시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가장 원하는 게 누굴까? 저들의 프레임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2심 3심 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서두른다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조기 대선을 가장 원하는 건 오홍이입니다.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자, 조기 대선이 펼쳐질 때 이들이 후보 레이스로 들어가면 수사가 현실적으로 사실상 중단되잖아요. 우리 만행이 그래 했잖아요. 그럽니다 원래.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지연되면서 갔다? 검찰에서 다 기소 대상들 아닙니까? 다 기소 대상들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조기 대선을 가장 원하는 건 이들이 프레임으로 거꾸로 민주당에다가 엎어씌우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분들, 지금 거론되는 이분들, 심지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국힘 내에서 제휴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안철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과거 안철수 씨와의 어떤 이런 트러블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황당한 얘기들이죠. 이 탄핵 국면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대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세요. 지금 뭐 그걸 논할 시점이냐. 논할 시점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탄핵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정치 일정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좀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적극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단 좀 말미를 주고 기다려보자고 하느냐. 이게 지금 당연히 지금 국무위원들 다 탄핵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민심을 그대로 바꾸는 것이기도 한데 좀 관망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도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어쩔 수 없는 관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망이다. 네. 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여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중적인 평균적 여론이 아닌 상황이 네. 대부분 많습니다. 그 매우 분노한 분들, 그다음에 매우 고관여층들의 이야기들이 중심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전체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의 발언이 아프기도 하고 세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한테 제기될 비판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돼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왜?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저기는 여하간 권한 대행이가 뭐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많은 방편과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 익숙했을 때 그 파괴력은 매우 대단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단계적인 과정들을 밟아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라고 하는 전 여론들이 더 높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 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1월 4일까지 애도 기간이라면 1월 4일까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 그럼 1월 4일 이후에 저희 우리가 항공 참사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대안적 입장과 함께 또 아주 강력한 어떤 내용으로서 내란 집단에 대한 응징 이 두 가지의 칼들을 1월 4일 이후부터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심들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만 같으면 진짜 그냥 한 번에 그냥 양단을 하고 싶죠.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집단들이니까요. 저는 하지만 그런 속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보다는 매우 안정적인 질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도 꽤 많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소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자, 지금 우리 있습니다. 이제 동시 접속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13,000분 정도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다 한꺼번에 모아서 5명 다 탄핵해버리자라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조금 시간을 두고 뭔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자. 지금 서두를 일 아니다. 두 사람 임명됐으니까 조금 유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치 아니냐라는 의견 중에 전자로 보고 탄핵을 다 해버리자라는 쪽을 1번으로 보고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자는 쪽을 2번으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 1번과 2번 어떤 의견인지 한번 쭉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탄핵하자, 올 탄핵하자, 5명 한꺼번에 탄핵하자,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자, 1번이 지금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2번이 간혹 있긴 한데 1번, 2번. 자, 제가 이런 말 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의견을 내지 않는 우리 구독자들이 자, 지금 대선 이야기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탄핵을 다 하자고 하는 의견이 저도 그렇긴 하지만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게 더 유보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제가 욕을 먹더라도 예. 저는 2번으로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무위원 정수는 21명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9개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15명입니다. 최상목 씨를 탄핵할 경우에 어찌됐든 국무회의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11명 이상이 참석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15인에서 30인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88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인 밑으로 사실상 떨어지는 꼴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격이 됩니다. 저는 네. 분명히 굉장히 과격하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에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옳다 그르다 민의를 다 반영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논리로 내세우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입법 독재다, 민주당 독재다, 이 부분을 어거지로 자기들이 지금 쿠데타한 건 생각지도 않고 그 부분을 밀어올리면서 한 번만 더 저희가 어떤 무리수를 쓰듯이 나왔을 때는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공세를 펼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의아해하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조중동을 필두로 한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데서 이상한 스탠스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 돌아서 계속해서 이상한 스탠스, 더 격한 스탠스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체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체포 때 이제 변곡점을 찍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어떤 숨통을 조우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최상목 탄핵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자. 어떤 분들은 대통령 구속시키고 나서 탄핵하자. 뭐 이런 의견까지 있고 탄핵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다른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예, 나오는 글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부정지 상태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내란을 잘 막아냈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따박따박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의 그런 논란 때문에 소위 진부정지 상태의 불예측성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 그래서 지금 계속 최상목이나 이런 자들이 경제가 위험하다, 위태롭다, 경제가 위태로운 이유는 탄핵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 경제가 안 좋은 건 국내 문제는 이미 안 좋았던 거고요. 네. 소위 세계와 연동되어 있는 경제 차원에서 해외가 바라보는 건 빨리 직무정지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아까 발표할 지금 때 말씀하신 거는 그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탄핵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최상목 아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빨리 결정해야 우리가 이게 정치가 그렇죠, 안정화된다. 그렇죠. 저도 네, 네, 네. 그겁니다. 네, 네, 네. 혹시 또 시청자들이 아,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상목하고 헷갈릴까 최상목의 봐. 이제 탄핵과 윤석열의 탄핵은 이제 다르게 이제 가고 예,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다. 원칙론이 필요할 때다라는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계속 논쟁해 가겠는데요. 오늘 1시간 넘게 이렇게 방송했는데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긴급 편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2025년은 이제 좀 더 많은 일들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단주기님, 파피루스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스픽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올 1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휴일 아침 1월 1일 날 나와주신 김용욱 박사, 신용환 교수님 그리고 박관전 행정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